안녕하세요. 룡기사입니다. DJ 룡기사. 홍진영도 또 홍진영 가수 노래네요. 세 번째 노래입니다. 따르릉. 예, 이 노래도 좀 어느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예, 이거 그렇지만 빠릅니다. 이거는 제가 따라 부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몇 번은 불러봐야지 이거는 같이 할 것 같은데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누나랍니다. 누나. 연상인가 봅니다. 우리 좋아하는 그 개인이 연한가 봅니다. 사랑해. 자, 음악만 즐기세요.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연하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연하 좋아하면은 여자분들 고생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연상보다 동갑보다 연하를 좋아하면은 아무래도 챙겨줄 것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을 그만큼 더 가져줘야 하고 피하세요. 피해. 연하는 안 좋습니다. 여성분에게 여성분한테 삶이 어떻습니까? 이러다가 보면은 뭐 11살 연하 남자도 만날 수도 있고 삶이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 나의 운명이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난 사람이 내 마음이 간다는 거 어떻겠습니까? 연하를 좋아하는데 이 노래는 그렇게 번화가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는 그러니까 뭐 아까 오늘 밤에 그런 노래보다는 조금 덜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솔직히 말하지만 이 노래는 트로트 감이 바로 와요. 딱 들으면 이거 트로트다. 이 가수가 지금 트로트 가수일 것 같아요. 이 노래 부르는 제목들이나 패턴을 보면은 이게 트로트 가수예요. 발라드나 그냥 댄스 가수는 아니에요. 근데 트로트인데도 이 가수의 이 노래 따르래요. 이건 딱 들으면은 그냥 바로 트로트. 그러니까 이게 더 매력적인 게 보통 트로트를 부르시는 분들은 조금 나이가 좀 있잖아요. 이 홍진영이 나이가 보니까 저 아까 잠깐 봤는데 87년생인가? 그러니까 트로트 보통 부르시는 평균 연령 요즘은 젊은 분들도 많이 부르지만 근데 트로트를 막 전성기를 거치는 그 나이대는 아니에요. 그때는. 근데 이렇게 해갖고 이 젊은 나이에 이런 노래를 많이 배출해 쓰는 것도 좋습니다. 이 노래를 많이 이렇게 냈다는 것도 다 능력이죠. 어떻게 보면 또 작사가 작곡가, 작사가를 잘 만났을 수도 있고요. 그죠? 좋네요. 이 춤도 노래가 빨라도 이 가수 자체에 생활 수시간 또 광고 나오네요. 조금만 이거는 2번까지는 아니고 그 2번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켰으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어떻게 해야 돼? 또 광고 나오네. 잠깐만요. 생활 환경이 국민 속으로 찾아오는 광고 좀 것. 할게요. 광고를 제가 여기서 제 광고도 못하고 있는데 다른 광고를 할 이유가 없겠죠. 네. 따르릉. 이 노래를 들으면서는 그렇게 뭐 큰 음악을 즐기세요. 보니까 약간 편집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어떤 음악이 들어온 거 보면은 원곡은 아니고 원곡에서 조금 뭐라고 하죠? 무슨 말인지 알죠? 즐기세요. 트로트는 딱 펜션이 이렇게 딱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냥 들으면서 즐길 수가 있잖아요. 자전거를 좋아하는가 봐요. 따르릉.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따르릉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하면 따르릉. 아무래도 이렇게 뜻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면은 저 지금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따르릉이 뭡니까? 자전거가 가면서 앞에 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렸을 때는 이렇게 누르면서
소리 나는 자전거도 있지만 이 옆으로 돌리면은 이게 따르릉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자전거 노래 있잖아요. 따르릉. 이게 따르릉이가 지금 이제 없죠. 그렇게 나온 자전거는 없어요. 손으로 이렇게 하면 따르릉 하는데, 근데 여기서 따르릉이 우리가 보면은 그 남자한테, 그러니까 보통 앞에 누가 있을 때 따르릉이 다 하잖아요. 내가 간다. 그러니까 그 저기한테, 그 연하 좋아하는 사람한테 공금을 주는 것 같아요. 이 따르릉이. 작사가 머리 좋아할 것 같아요. 센스도 있어야 하고. 예술가들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특출난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술가를 하는 거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대리기사 하시는 분들이 인간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둘 수가 있어요. 다양한 사정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의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은 그쪽으로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쪽 가서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면 돈이 오직 돈만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은 삶의 안정을 찾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회 관계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 존재감도 드러내고 마지막으로 목적은 뭡니까? 다 실현 아닙니까? 근데 뭐 대리기사를 함으로 인해서 제가 함으로써 여기서 막 자아실현을 여기서 자아실현을 이룬다는 그런 대리기사님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여기는 그냥 대리기사는 잠깐의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차가 차로 비유해야죠. 우리 대리기사니까 뭐든지 공감할 수 있는 걸로. 차가 어떤 도로를 갈 때 보면은 산이 있다면 터널을 만들지 않습니까? 터널을 만든다면은 그 터널을 잠깐 지나가는, 그 어두운 길을 잠깐 지나가는 과정이 바로 대리기사 일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평생 가는 게 아니라 대리기사 일이.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과정. 그러니까 이게 평생 가지 않는 과정. 노래 이제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제 멘트 조금 하면은, 나온 김에 멘트 하면은, 대리기사 일을 가지고 내가 평생 가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길을 갔을 때 터널이 자주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 이제 터널이 나오는 거고, 그 터널도 길지도 않고, 그렇게 산이 이제 만약에 길다면, 이 산너미가 길다면 터널 쪽 그만큼 길어지는 길이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대리기사의 그 인생, 그러니까 살면서 대리기사의 그 길 기간은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이 밝은 길을 가면서 지나쳐가는 터널, 그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 터널 기간에서 뭐 제가 터널을 가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막 내가 자아 실현을 이루어야겠다, 나의 뭐 좀 크게는 나의 꿈을 이루어야겠다, 그런 건 좀 없지 않아요. 없지 않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서는 그냥 일단은 뭐 조금은 낮게 잡으면 생존수단 정도만 여기서 이제 딱 하면은 어느 정도 요건이 갖춰지면 그다음에 이제 안정화 단계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또 욕구가 생길 거 아닙니까? 사람 욕심이 이제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 대리기사님들 밤에도 일하잖아요. 밤에 일하면 뭡니까? 낮에는 조금 아무래도 남들 일할 때 이제 자야고, 그러다 보면은 사회생활,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가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 있죠. 그죠? 그럼 나중에는 그런 부분 이제 안정화까지 가면은 이제 인간관계가 이제 또 거기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그것도 이제 또 어느 정도 채워졌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딱 저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거는 저기예요. 그 심리학자는 아니고 경영학자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갖고 막 저를 막 또 유식한 팀에는 저 멍청합니다. 그냥 제가 어떻게 이제 어떻게 생각이 난 거예요. 메슬로우라는 연구학자인가 거기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삶의 단계가 있잖아요. 그분은 삶의 단계를 이렇게 나눴답니다. 5가지 이제 단계로 나누는데, 맨 처음에 보면은 맨 아래가 그러니까 생존의 욕구, 그러니까 내가 내 앞에 바로 밥풀은 해야 한다는 생존 욕구를 가장 낮은 단계로 봤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100% 채워진 그 학자의 저기는 이론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자도 대부분 이론은 거의 비슷한데 약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진 분도 있는데, 이분은 이랬어요. 이분은 어떤 저기를 했냐면은 그 5단계 사람은 이렇게 욕구 충족을 계속 여기가 되면은 이렇게 갈수록 올라가는데 5단계를 나눴는데, 이 최고의 밑에 단계를 100% 충족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충족에, 그러니까 생존의 욕구,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바로 내일 오늘 일을 하지 않으면 내일 밥을 먹을 수가 없다.
생존 아주 기초적인 생존이잖아요. 그 생존인데 그것이 100%가 100%를 채우지 않고 어느 정도 그것이 만족이 된다면 바로 올라가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가 이럽니다. 또 생각하려면 평소에는 아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끌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는 안정의 욕구라고 합니다. 이 안정이라는 거는 이제 그죠? 대리기사님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저기죠. 이 일이 그러니까 생존 수단으로서는 이게 가능한데 내가 내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잖아요. 특수성 직업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마련됐다 하면은 이게 100%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안정의 욕구를 취한다고 합니다. 안정. 그래도 이 일보다는 낮에 하고 밝은 때 일하는 것이 아무래도 나한테는 좀 안정되겠죠. 그쵸? 이거는 위험성을 갖고 하는 일이니까. 그 다음에는 안정의 욕구가 100% 채워지지 않고 어느 정도 채워진다면 이 학자의 이론에 의하면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사회적 욕구라는 거는 별거 없습니다. 제가 이게 뭐 전문용어도 아니에요. 다 그냥 들으면 아시잖아요. 사회적 욕구는 그냥 대인관계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대리기사님도 아시잖아요. 보통의 다른 사람들과는 일이 패턴이 다르잖아요. 낮과 밤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들 잘 때 내가 일하고 다른 사람들 일할 때 내가 자면은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모든 공통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의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를 취하면은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를 원한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사회적 욕구 이제 그래갖고 안정 욕구가 취하면은 사회적 욕구에서 이렇게 대인관계를 넓히고 거기에서 이런 이제 관계도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존재 욕구. 존재 욕구는 조금 그래요. 좀 추상적인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의 이제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갈수록 좀 고차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어떻게 밑에 갔는데 뭐 그 밑에 욕구를 원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안정의 욕구 있는데 내가 지금 사회적인 욕구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도 바닥으로 다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어떤 학자는 그렇게도 이제 주장을 했답니다. 이게 이제 학자의 이론의 차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맞는 말 같아요. 그죠? 사람이 항상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또 이 가장 밑에서 이 정도 올라갔는데 또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건 이제 각자의 이제 우리 삶을 살면서 다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존재의 욕구는 뭐냐면은 사회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느끼는 욕구, 그 존재의 욕구는 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부터 받는 존경. 예.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은 봐봐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어떤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대리기사 일을 하다가 좋은 기회를 얻고 내가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손님을 만났는데 대화를 하다가 만나 보니까 손님이 이 손님이 어떤 뭐 아주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일정한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는 손님일 수 있잖아요. 근데 대리기사를 했는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얘는 제가 나이가 어리다면 속으로 아닙니까? 얘는 내가 있는 이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 분야에 넣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막 그런 것을 막 목적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자리가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괜찮은 자리네. 그죠? 뜻하지 않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런 경우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운이 좋다면. 그럼 여기서 스쿼트 제의가 들어오면 내가 또 해보지 않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것 같으면 해보는 거예요. 해서 정말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응? 저번에 만났던 친구가 대리기사 하고 있었는데 또 만나니까 와 괜찮은 회사에서 막 또 직위가 괜찮은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런 제안이 들어왔다면 하는 거예요. 안 맞으면 다시 대리기사 하는 거죠. 뭐 대리기사 어차피 해왔던 거. 그죠? 해보고 나서 그럼 거기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데 누구를 이제 대인관계를 이제 가졌잖아요. 근데 용아 너 뭐하고 있어? 라면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그냥 현재 위치에 있는 거를 말한다는 거잖아요. 그거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사실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나 위치에 있어. 그래? 라고 하면 뭡니까?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존경이라고 할 수 있죠.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부러움에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냥 존재의 욕구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매슬로우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최고의 단계에 올랐을 때 생존의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안정의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존재의 욕구까지 충족시키면은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성취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 학자는 자아 실현의 욕구는 뭡니까? 우리 그냥 쉽게 다들 아시잖아요. 그 정도면 우리 그냥 어렸을 때 너 꿈 뭐야? 라면 대통령. 너 꿈 뭐야? 저 어렸을 때 형한테 그래갖고 좀 많이 맞았습니다. 군인. 그때는 이제 저희 때는 이제 막 노태우, 전두환 그때 시절이기 때문에 이 군부 시절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그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수단이는 이제 잘못했지만, 그죠? 그러고 나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 때 지금은 조금 많이 낮아진 걸로 알아요. 근데 저희 때는 저희 초등학교 때는 그때는 육사,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있잖아요. 육군사관학교로 가려면 최소한 반에서 1등을 해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시대적 변화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많이, 그죠? 시대에서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 전두환이 뭐 군인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 그 어린 생에 아예 뭐 그거 생각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됐다는 걸 보고 군인이라고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군인이 멋있었어요.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때도 뭐 지구군인이 있네, 이렇게 가면 어느 정도 가면은 군인을 가야 한다, 군대를. 그런 건 세세하게 몰랐지만은 그냥 군부 멋있잖아요. 남들 총 차고 있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형 꿈이 뭐야? 어른들이 말하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도 제 형님 성깔이 그때는 조금 까칠했던 것 같아요. 뭘로 그거 내가 말한 것도 물어봐요. 그래갖고 꿈이 뭐야? 군인. 탁 때립니다. 머리를 콱 때려요. 진짜 세게 때려요. 아프게 때려요. 많이 맞았어요. 지금은 그냥 오히려 그렇게 맞은 둘째 형이 더 가는데, 친근감이 가는데, 그때 막 군인은 다 돼 임마. 제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알았을 거 아니에요. 왜 때리냐고요. 제 의도는 그렇게 아니란 거. 나보다 3살이 많은데 내가 말한 군인은 직업 군인은 나 몰랐지만 그렇게 군인이 된다는 거였는데, 그래서 딱 때리면서 군인은 누구나 된다는 거지. 자기가 말하는 군인은 일정 연령이 되면 큰 저기가 없으면 군대를 가야 한다는 그 뜻이잖아요. 근데 저에 대한 그 군인에 대한 동경심을 꽉 머리를 한 대 지어 박음으로써 그 어린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게 그때는 그게 형입니까? 알면서도 때리면 그렇게 살짝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꽉 때리면서 뭘로 또 물어보고 또 때려요. 그죠? 말이 샜습니다. 저희 때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중학교 때쯤 가니까 의사가 되고 싶더라고요. 의사.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가 되고 싶었고, 나중에는 이제 조금 가니까 꿈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현재 있는 나의 위치는 모르고 꿈만 계속 커져갑니다. 분수를 모르는 거죠. 분수. 그죠? 나중에 조금 법조인도 조금 되고 싶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너 꿈 뭐야? 라고 하면 선생님, 그잖아요. 선생님, 의사, 보통 약사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냥 지금에 보면은 이 매슬로우가 말했던 그 자아 실현의 욕구.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중에 지금 이 대리기사를 하고 있지만은 내가 나중에 이런 여건까지 갖춰진다면 내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사업을 한다면 사업의 오너. 그죠? 그게 바로 최종적인 꿈을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슬로우는 삶의 이제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처한 사람의 환경이 가장 빛이라면 생존도 지금 내가 이제 벌어먹기 지금 벌어서 먹는데 입에, 그러니까 조금 속칭 말하면 풀칠하기도 버겁다라면은 맨 밑에 단계 생존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면 그 다음에 안정적인 욕구,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욕구, 다른 사람들과 교류함으로써, 교류하는 것 자체가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보면은 이전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친구가 자산이다, 친구가 돈이다. 걔를 통해서 뭐 돈을 벌려는 건 아니고 의미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가 존경의 욕구, 존재의 욕구, 남들로부터 이렇게 그래도 조금 이치해서 이렇게 또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존경은 좀 그래요. 그죠? 존재 욕구니까 나를
괜찮게 보는 그런 거. 그리고 마지막에가 자아 실현이었고, 최종적으로 모든 대리기사님들도 지금 현재 위치에 있지만은 자기 자신도 있고, 이제 모든 단계가 충족된다면 그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죠? 우리 대리기사님들도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안전해야 돼요. 여튼 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은 그 정도 수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 또 여기서 말하는데 유튜버 그거 뭐 수입 그거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는 거 어쩔 수 없고요. 그거 신경 쓰지 말라. 개의치 말라. 그렇게 한다고도 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단지 지나가는 터널이에요. 터널. 어차피 터널이 나오면은 이제 또 빛이 들어오고 그 단계에서는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터널을 지나가는 과정 위험하잖아요. 어두니까. 나한테 조심하죠. 그러면 뭡니까? 안전. 내 자신의 안전. 손님도 안전도 중요하지만 내가 있어야지 삶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 안전. 돈도 중요하지만 안전 꼭 저기지 해야지 나중에 이제 존경이었고 그 다음에 자아실현까지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부디 안전 챙기자고.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안전. 신체, 자기 자신의 꼭 안전 지키세요. 자, 이게 몇 번째 노래였죠? 3번째입니다. 자, 용기사 DJ들다 어떻게 노래보다 멘트가 길어졌습니다. 중요하다면 해야죠. 저에게 있어서 내가 봤을 때 이건 대리기사님들에게 중요하다 하면은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거 보고 안 보고는 대리기사님이 맞으면 보는 거고 안 보면 안 맞으면 안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럼 되는 거예요. 뭐 옳다 틀리다 그건 없어요. 다른 거죠. 비슷하거나 다른 거지 옳다 틀리다 이분법적인 건 없답니다. 자 용기사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음악 선곡이 그렇게 많이 들었던 노래는 아니에요. 다들 들으시면 알지만은 조금 제 멘트하고도 그렇게 맞지 않은 노래네요. 멘트가 제가 맞추지 못했던 것 같아요. 노래가.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용기사 CJ 사이버자키 대가 3부에서 마치겠습니다.